1953년 11월 27일 새벽, 부산역 앞 판자촌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쟁을 피해 남쪽 끝까지 내려온 피난민 3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하의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한 미군 장군이 부하들에게 짧은 명령을 내립니다. 군수 창고를 전부 열어라. 상부의 승인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는 이 결정 때문에 미국 의회에까지 불려갑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미군 역사에서 가장 이상한 청문회로 기록됩니다. 10분 위인 사전, 두 번째 페이지. 전쟁고아의 아버지, 리처드 위트컴 장군입니다. 1894년 12월, 미국 캔자스의 농가에서 태어난 위트컴은 22의 군에 입대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편의 주인공 카폰 신부와 같은 캔자스 출신이죠. 1차 대전이 터지자 그는 프랑스 전선으로 향했고 거기서 평생의 업을 만납니다. 전쟁 영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돌격하는 지휘관이지만 위트컴이 걸은 길은 달랐습니다. 탄약과 기름과 식량을 제때 보내는 병참 장교. 화려하지 않은 그 길만 40년 가까이 걸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자 그는 아이슬란드 기지를 거쳐 영국으로 향합니다. 항구에 산처럼 쌓인 물자를 전선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그의 전쟁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상륙 다음 날에도 총알과 기름이 제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급선의 뒤에 위트컴이 있었죠. 전쟁이 끝나자 그의 어깨에는 별이 달렸습니다. 1953년 59의 위트컴 준장이 마지막 근무지 부산에 부임합니다. 미군 제2군수 사령부 사령관. 당시 부산은 전쟁 전 인구 47만의 도시에 피난민이 몰려들어 100만 명이 부대끼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피난 수도였습니다. 산비탈 꼭대기까지 판잣집이 들어찼고 전기도 수도도 없는 방 한 칸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널빤지와 종이 상자로 지은 집들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총성은 멈췄지만 삶은 여전히 전쟁이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병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겨울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산은 불에 약한 도시였습니다. 그해 1월에도 국제시장 대화제로 시장 일대가 통째로 잿더미가 됐었죠. 판자촌은 성냥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밤, 부산역 앞에서 대화제가 터집니다. 불은 밤새 판자촌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산역까지 태우고서야 멈춘 불길에 집을 잃은 사람만 3만 명, 정부에도, 시에도 이들을 먹이고 재울 물자가 없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타다 남은 물건을 주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담요 한 장 없이 밤을 나야 할 판이었죠. 이대로면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위트컴은 그날 밤 결단을 내립니다.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군수창고를 연 겁니다. 식량 2만 3천 명분과 옷과 담요가 이재민들에게 풀렸고 공병대가 투입돼 4만 명이 들어갈 천막촌이 세워졌습니다. 미군 야전병원은 화상 환자를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군의 전쟁 물자를 승인 없이 한국 민간인에게 쓴 것은 규정대로라면 별을 떼고 옷을 벗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뒤 워싱턴으로 소환됩니다. 미 의회 청문회장. 군수품 무단 전용의 책임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60살의 장군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고 이어서 의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처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구호 예산이 부산으로 향했죠? 군법을 어긴 장군이 미국의 양심을 움직인 겁니다. 이듬해 위트컴은 4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부산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시작한 건 모금이었습니다. 미군 장병들에게 월급의 1%를 기부받는 운동을 벌였고, 부족하면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별을 달았던 노인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채 거리에서 모금함을 들었습니다. 미국인 장군의 한복 차림에 사람들이 웃으면 그는 같이 웃으며 모금함을 흔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모인 돈으로 메린 올병원이 세워졌고, 부산대학교는 지금의 장전동 캠퍼스 부지 165만 제곱미터를 얻었습니다. 한미재단을 세워 전쟁구와 수천 명에게 잠자리와 학교를 만들어준 것도 그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한뮤숙 여사와 결혼해 한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들이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느냐고 물으면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 집은 여기라고. 말년에 그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는 일. 그는 남은 재산과 시간을 전부 여기에 쏟았고, 그 뜻은 부인 한묘숙 여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갔습니다. 위트컴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북한 땅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가 실제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긴 여정의 출발점에 위트컴 부부가 있었습니다. 1982년 7월 12일, 위트컴은 87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유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 그는 부산 UN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전 세계 전몰장병이 잠든 이곳에 묻힌 유일한 장군입니다. 22개국에서 온 2,300여 명의 전우들 곁에서 그는 지금도 자신이 지켰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2017년 90살로 세상을 떠난 한묘숙 여사도 남편 곁에 나란히 안장됐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자신들이 평생을 바친 도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이름은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기억됐습니다. 그러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그의 동상이 서 있고 매년 7월이면 UN 기념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군법을 어겨서 영웅이 된 장군은 그렇게 한국인의 기억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창고를 열었던 폐허의 도시는 지금 인구 330만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위트컴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큰 모습으로 말이죠.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던 남자. 여러분은 위트컴 장군의 어떤 선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분 위인 사전, 다음 인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